자, 어떻게 이제,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자,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반갑습니다. 꺼내야겠다. 예. 제가 카메라를 사실 주문을 다시 했어요. 좀 비싼 걸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근데 이게 카메라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색감이 이상해요. 하기는 했는데 예, 뭔가 좀 색감이 이상하긴 한데,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화질의 문제인가? 세팅 값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또 수정을 해보던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뒤에 가림막을 아예 치워야 되나? 자, 일단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이제 갭상승을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쭉 밀었다가 정말 다행히도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형태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얘기 잠깐만 추가로 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 동안 얘기한 내용이긴 한데, 지수가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이 한번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9월 초 첫째 주는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좀 지수 찌질찌질 할 거다. 큰 기대치를 가져가기 어렵다, 지수에. 그 전까지는. 그게 이제 이번 주랑 딱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내적인 이슈 다른 이유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세제 개편안 같은 이제 그 정책 관련된 이슈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9월 중순에 FOMC가 있으니까 그 전에 현재 8, 90% 확률을 가지고 있는 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요게 어떻게 변할지가 결국은 9월 첫째 주에 또 나오는 지표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밤에도 지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잭슨홀이 끝난 게 아니라 잭슨홀 이후에도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 그 확인해야 될 것들에서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건 고용이 쇼크가 나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안을 갖게 되는 게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가지고도 아직 인하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 사이에서 지금 맴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시장을 보면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오전 강한 게 뭡니까? 오전 강한 섹터. 조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죠. 잠수함 이슈로 가잖아요. 잠수함 이슈는 이제 캐나다, 그, 잠수함 수주권 관련돼서 독일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요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에서도 그냥 조선이 어떤 조선 내러티브로 간다라기보다도 요 캐나다 잠수함 건으로, 캐나다라고 쓸게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 이게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고 수주 최종 후보. 네.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잠수함학 관련주들이 강해요. 잠수함 관련주. 더 정확하게는. 그러면서 움직인 게 뭐죠? 수소. 이제 퓨얼셀 종목들. 퓨얼셀. 이제 블라블라블라 퓨얼셀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몇몇 종목들. 요런 것들로만 지금 그 오늘 시장 한정에서는 1시간 동안 돈이 돌고 있어요. 나머지는 쉬고 있고 이쪽에서만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종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시장 수급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2200억, 코스닥 700억, 선물도 한 1500계약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모두 나오고 있어요. 선물, 코스닥, 거래소까지 주요 3대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3대 지수에 대한 수급이 전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잠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는 그냥 전향하니까요. 자, 이제 조선주가 오늘 강한데, 이게 조선주죠.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유독 강한 게 뭐죠? 현대미포 또 강한데, 기자재 쪽에서 보면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좀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있어요. 강한 이유가 있어요. 대양전기공업은 잠수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다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계열회사 여기 한국특수전지라고 있죠. 타법인 출자 현황으로 가서 본문 위치로 이동. 가면 계열회사 현황. 왜 안 나오냐? 여기 잠수함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잠수함. 저 한국특수전지라는 회사가 잠수함에 들어가는 축전지 회사입니다. 네. 잠수함 축전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강한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속회사인 한국특수전지는 잠수함용 축전지를 국내 독점 공급하는 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수함 관련주라서 오늘 유독 그래도 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캐나다 그 잠수함 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냐는 사실은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오늘의 움직이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동력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아침부터 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원일 T&I 이런 것도 잠수함 관련주라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뭐 특징주로도 나왔네요. 잠수함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주가 세죠. 수소 관련주 한번 보면 수소 관련주 보면 일단 퓨얼셀 종목들 범한 퓨얼셀 삼총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제 북미 수주까지도 기대가 되는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 같긴 한데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그다음 작은 종목에 범한 퓨얼셀이 있고 그다음 S 퓨얼셀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수소 관련된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해가지고 또 급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수소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종목은 역시나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미코. 얘도 오늘 급등이 나와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보다도 더 급등했네요. 이 정도면 저희는 이제 오늘 다 팔았거든요. 일단 이제 재매수 자리를 좀 노릴 건데요. 예. 최종적으로 한 15,500원 정도에 다 내놨는데 지금 탄력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하기 전에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5,600원, 700원 이러고 있네요. 근데 이제 얘도 보면 미코파워라는 자회사 그 회사 통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이 있죠. 그다음 산업용 보일러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래서 얘는 계속 향후에도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 실적 밸류에이션도 되게 좋아요. 자, 어쨌든 얘네들이 오늘 올라가는 동력도 결국은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수소보다도.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많이 쪘다고 해가지고 저 어제 장 끝나고 5kg 뛰고 왔습니다. 장 끝나고는 아니다. 저녁 시간에 아는 분이 얼굴이나 좀 보자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약속을 거절하고 피곤하다고 거절하고 뛰러 갔습니다. 5km. 5km 뛰고 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 여튼 오늘 시장에 움직이는 동력은 이런 식.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오늘은 이런데 어제는 뭐였어요? 로봇이었잖아요.
어제 화요일. 그저께 뭐였나요? 그저께도 사실은 로봇이었어요. 요 사이에서, 요 어제와 그저께 사이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가 이제 올랐다가 세론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딱 그거거든요. 자,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보면. 근데 이게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요, 조선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세론 나왔던 그 섹터예요. 근데 오늘 또 바로 캐나다 잠수함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쉽진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잠수함 이슈가 나올지 누가 알겠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종목 잠깐 보면, 어제 일단 오름 테라퓨틱 하나가 있었고, 제가 이거 26,000원 정도까지 좀 보라고 했었잖아요. 제 기억엔 그런데, 지금 26,300원, 26,100원까지 오늘 빠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사실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격도 명시를 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24,5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가격, 두 번째 23,500원, 이렇게 좀 대응 라인 잡아놓고, 이렇게 눌릴 때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마 즉흥적으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유플렉스인데, 이게 장대양봉 이후에 하나 음봉 밀렸을 때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5,100원에서 200원 사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인데, 이게 30분 봉, 요게 30분 봉입니다. 그리고 요게 60분 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요거예요. 상승 이후 횡보하다가 한번 장대양봉 쏘고 눌리고 여기서 돌리면 이게 N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N자형 상승 파동 요게 되는 거라서 적절한 이게 딱 이제 눌림목 공략. 이제 그런 것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미코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나가면 이제 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다 팔아가지고 저희도. 근데 미코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 살 거거든요.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이라. 근데 얘는 이제 회사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미코 잠 봅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회사 거느리는 개념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미코는 기본적으로는 그 소부장이다. 반도체 소부장이다. 이게 왜냐면 코미코가 있으니까. 참고로 코미코도 어제 신고가 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세라믹 관련된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미코 파워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SOFC라고 해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애드업이 돼요. 플랜텍이라는 회사를 이번에 인수합니다. 근데 이게 포스코 쪽에 주로 건설을 담당하던 회사인데, 얘도 수소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결국 기존 미코파워와 이번에 인수하는 플랜텍을 통해서 수소 라인업이 강화가 돼요. 그쵸? 그리고 가장 원래 최근에 핫했던 거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이게 이제 그 산업용 보일러 하는 회사죠. 우리가 흔한 말로 HRSG라고 하는 요 산업용 보일러 하는 회사. 요게 이제 비슷한 회사가 BHI잖아요. 티어 그룹이. 얘가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수소에서는 티어 그룹이 어디예요? 두산 퓨얼셀이잖아요. 이게 두산 퓨얼셀. 여기는 EHI. 이 정도면 뭐 좋은 거 다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 변동이 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최근에 또 V자로 내려왔었어요. 지금 또 V자로 올라오고.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잘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 요 플랜텍 인수까지 마무리되고 요 플랜텍의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 이 회사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반도체 사업부 매출을 역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부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기업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플랜텍 실적이 반영될 때부터. 근데 이건 뭐 시간 문제죠. 이미 인수했으니까. 이건 시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소부장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바뀌는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나텍도 이것도 꾸준하게 올라가죠. 수소 관련 부품. 근데 얘는 지금 한 일주일여 전부터 쭉 올라왔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점에서 매물을 맞는 모양새긴 합니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라왔죠. 저 펜 안 많습니다. 예, 옛날에 다 2년 전, 3년 전 얘기고. 욕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살이 쪘습니다. 살이 쪘어요. 좀 이제 열심히 해볼 거고요. 열심히 해볼 겁니다. 한번 종목들 봅시다. 예, 종목들 지금 기술적으로 걸리는 종목들이나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저런 것들. 근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결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이제 조선, 잠수함, 조선, 잠수함, 수소, 뭡니까? 이거, ESS, 다 이런 결의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한중NCS도 좀 의미있게 반등이 나오고. 아까 보니까 조선 쪽에서는 완전 스몰캡이죠. 1승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1승 같은 거 가면 보통 또 많이 보는 게 현대임스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오늘 움직임 좋고.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았던 조선주가 세진중공업. 얘는 왜 이런 눌림목 자리에 있었을까요? 다른 조선주 막 치고 갈 때. 얘가 2분기 실적이 조금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해봐야 돼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 업황이 돌면 이게 수주산업이라서 재무제표에 어떤 2분기에 반영을 할지 3분기에 반영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이었던 기업이 어디였냐면 STX 엔진. 얘가 1분기가 실적이 깨졌고 2분기가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가 별로였는데 2분기 실적 나오고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산업군에 있는 그러한 수주산업군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어떤 회계 처리 상에서의 이슈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깨졌다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봐줘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세진중공업도 사실은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지금 이런 것들 위주로 동방성기 이것도 완전 개별주죠. 지수가 다행히 그래도 무너지진 않았네요. 사실 지수 신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좀 변덕이 심한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매도 떴던 게 사실 오늘 매수 떴거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시장이 눌렸잖아요.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매수 떴는데 또 바로 밀리니까 야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수급도 별로고. 근데 지금 다행히 일단은 보합까지 다시 올라오네요. 보합까지 다시 올라오고. 이게 신호가 하루 걸러 이렇게 바뀐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뚜렷한 추세가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나오는 시장은 신호가 자주 안 바뀌어요. 조금이라도 한 일주일 단위의 추세라도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 신호가 안 바뀝니다. 한번 나오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하루 걸러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지금 지수 단에서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이렇다 할 추세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쪽 수급에 따라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다예요. 힘을 못 받고. 삼성 E&A 이런 게 좋죠 요새. 계속 우상향하는. 아까 오전에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조금 좋던데. 예, 이런 것도 엊그저께 이제 거래 실리고 오늘 좋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제 아침에 잠수함 이슈 말고도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와, 미코 16,000원 넘어갔다. 이러면 배 아픈데. 신고가를 하루,
야, 근데 이거는 제 차트를 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해석 불가한 차트입니다. 이렇게 뺀 거를 하루 상한가 가서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보낸다? 이거는 좀 저는 너무 생소한 차트긴 해서. 엄청 쓰네. 저는 지수 우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봐요. 저 5,000포인트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전 우리나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강세로,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요즘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좋아요. 이게 중국 지수거든요. 중국 지수인데 최근 흐름만 보세요. 이게 4월 달에 3,000이었는데 지금 거의 4,000 다 됐어요. 중국 지수 지금 특히 8월 달에도 맨날 올라가거든요. 음봉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국이 작년 가을에 몇이었냐면요. 작년 가을만 해도 1년 전이죠. 2,700이었어요. 2,700. 2,689. 거기서 지금 거의 4,000이 왔거든요. 참고로 이 작년 9월달 이때요. 우리나라 추석이었어요.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비슷했어요. 요 2,700, 600 요 언저리였다고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지수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4,000이 다 돼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000 초입이죠. 중국이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1년 데이터로 보면. 근데 4,000까지 오고 나면 5,000은 뭐 사실 그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4,000까지 올라온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00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됐으면 좋겠는 것들이 되게 많죠. 중간중간에 단계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세제 개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쉽거든. 좋은 기회에 왜 갑자기 이렇게 상충되는 정책들을 펴느냐.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근데 지금 아직 결론 난 거 없어요. 아직은 결론 난 거 없고. 아직은 결론 난 거 없어요. 자, SJG 세종공업인데 옛날에 수소차 관련주였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얘는 이제 실적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빠진 것들이 좀 오늘 반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선도 약간 그런데 남북경협, 여기 남북경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오늘 전부 요 JST나를 빼고는, 근데 얘는 개별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슨 중국산 시계를 속여서 팔았다, 뭐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쭉 있어요. 이렇게 개성공단주도 오늘 다 반등을 하네요. 어제 빠졌던 애들. 그럼 원전도 반등하나? 이쪽이 이제 원전인데 원전은 그냥 저냥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세다기보다는. 태광은 원전보다는 이제 조선으로 가는 거고요. 조선 기자재로.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오늘 사실 움직이는 건 좀 뻔해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워낙 정해져 있어서, 잠수함 이쪽 아예 그냥 픽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지수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거래소. 이거를 주봉으로 길게 한번 놓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요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쏟아지고, 이거 주봉입니다. 쏟아졌다가 V자로 올라오고 그때부터 쭉 유동성 장세에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이 주봉이니까 이런 구간들이 꽤 되는 거예요. 요게 막 한 달, 요거는 이제 뭐 한 두 달, 여기는 뭐 한 세 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다 쉬는 구간이에요. 박스 치는 구간. 박스 쳤다가 가고, 박스 쳤다 가고, 박스 쳤다 가고. 예.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요.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이 그런 박스 구간으로 저는 사실은 보여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박스일 거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 저는 약간 그 싸움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을. 근데 지금은 대략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이게 한 9월 중순 되면 두 달 정도 되죠. 일단은 저는 한 두 달 정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세제 개편한 그 노이즈 때문에, 덕분이라고 해도 되려나?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플랫폼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걸 알고 했다면 참 신기한 거고, 이걸 알고서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나? 그것도 좀 그건 아니겠죠? 예. 얼추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벌써? 이거 뭐 길어봐야 세 달이라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뭐 9월 달에 어쨌든 결정이 나고 뭐 이러면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요거. 투자 정보에 보면 국내 증시 자금 동향에 보면 예탁금이 한번 확 돌 거예요. 지금은 예탁금도 박스잖아요. 예탁금도 박스인데 이게 가파르게 도는 구간이 나오면 확실하죠.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때도요.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들었다가 박스 그리고 늘었다가 박스 그리고 쫙 늘었다가 여기서 또 박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쫙 늘었다가 박스 그리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괴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시로 조금씩 체크를 해주면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자,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좀만 더 개별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수소는 근데 좀, 이건 좀 배 아픈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20%가 아니, 어떻게? 이게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기관이 엄청 샀을 가능성도 높겠다. 봐도. 옛날엔 수소하면 상하프론테크 이런 거였는데. 이게 예전하고 수소라는 산업을 보는 기준이 하나 바뀐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수소라는 어떤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수소차가 좀 그 이미지가 또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양산이 많이 됐다면, 이게 어느 순간 수소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마지막 사용하는 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많이들 종목들을 찾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수소 뭐냐면 에너지예요. 이게 조금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그때 더 필요한 것들로 자꾸 이제 관심은 가는 건데, 예전에 이제 전기차도 나오기 직전이었잖아요. 수소차 수소차냐 전기차냐 막 이럴 때는 결국은 전기차가 그 패러다임을 먹어버렸고, 수소차는 사실은 전기차한테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아니다, 수소는 사실은 수소차도 수소차인데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일어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다가, 요즘은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요. 수소 에너지에 좀 더 집중하는, 예전으로 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SOFC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분위기예요. 수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도 시장이 바라보는 게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와, 인텍플러스는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이거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올랐던 바닥 탈출하는 IT인데 쉬질 않고 올라가네.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는 예전에 물리신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거 꽤나 소부장에서 유명했던 종목이거든요. 소부장 그 검사 장비 쪽 약간 1티어였어요, 이거. 근데 여튼 오늘은 다 이런 개념으로 가네요. 제가 이제 수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오늘 수소주가 수소 모멘텀으로 간다가 아니라, 오늘 오전 흐름은 딱 그냥 이거 하나잖아요. 조선이 캐나다 잠수함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조선이 강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단, 조선 기자재단, 거기에서 이제 수소 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수소 관련된 것들이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실제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뭐뭐뭐뭐 퓨얼셀 이런. 그럼 요 잠수함하고 관련된 것들이 보면 뭐 대양전기공업이나 원일 TN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잠수함 직 관련주들. 걔네들이 조선주 내에서도 조금 더 센. 다른 조선주 2% 3% 갈 때 대양전기 13% 이렇게. 딱 그냥 그 흐름이 답니다 오늘. 그냥 그 흐름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어제까지 참 핫했던 게 로봇이었는데, 어제까지 핫했던 게 로봇이었는데, 오늘은 쉬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쉴 때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로봇이 어제 그저께 셌는데, 뭐 그저께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오바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루 쉬거나 이틀 쉬거나 딱 요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오히려 로봇은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아침에 발 빠르게 들어간 입장 아니라면 먹을 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스캘퍼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쪽은 잠수함 이쪽은, 이쪽은 지금 스캘퍼 영역이고, 오히려 눌리는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눌리는 쪽에서 그렇게 기회를 찾아야 되고, 뭐 나머지는 다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좀 좋게 봤던, 가장 최근으로 가면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을 보기는 봐야 돼요. 네. 진짜 이거 오늘 보냐 내일 보냐 싸움이에요. 오늘 보냐 내일 보냐. 요게 이제 접점이 되는 게 오늘 오후장과 내일 오전장, 딱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을 찾을 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 하에 놓여 있는 종목을 제가 조금만 더 보다가 11시쯤 하나 관심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고. 제가 원래 미코는 거저주는 자리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을걸요? 아마 여기 있을 때. 어제 그저께. 거저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냥 시간 싸움이지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 근데 잠수함으로 수소가 부각이 돼서 올라갈 줄은 모르긴 했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잠수함 이슈가 갑자기 나와서 이게 수소로 연결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모나미 세던데. 아니, 방명록에 모나미 펜을 모나미 펜이 뭐, 트럼프가 좋다고 해가지고, 모나미 펜도 아니지. 대통령이 서명하는 펜이 좋다고 해서 모나미가 이렇게 날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진짜, 약간,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어떻게 모나미가 있고. 이거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게 어제 또 심지어 기관이 샀네. 기관이 사가지고 모나미를 어제 상을 보냈어요. 이유는 방명록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그 펜을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참. 주식시장에는 신기한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우상향 산업군들이 있어요. 얘네 특징은 보면 대부분 특정 이벤트가 있지 않은 전제하에 시장이 어수선할 때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얘네가 장기 우상향 산업군들이. 걔네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방원 플러스 엔터예요.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엔터, 얘네라고요. 얘네는 단기 매매에는 물론 요즘은 변동성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단기보다는 장기에 적합하고, 당연히 장기에 적합하다는 건 진입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눌릴 때 사야 되고, 눌릴 때 분할로 사야죠. 이 눌릴 때라는 게 뭐예요? 빠질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눌릴 때 사야죠. 이게 진입가가 중요하니까. 왜? 계속 들고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가만 한번 앞으로도 잘 봐보세요. 얘네들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오히려 치고 가고요. 시장이 막 지수가 올라갈 때 잠깐 쉬고 막 이래요. 그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섹터들이 이제 저런 것들이고, 단기 매매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조선은 이제 변동성이 좀, 그 한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조선하고 원전이 조금 변동성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하긴 했는데, 원래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조선이 수급을 다 빨아갔어요. 이제 5장에는 조금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 종목 정도 이제 관심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서 매매해야 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최대한 분리를 하려고 지금 그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를 관심주로 하고, 뭐를 매매를 해야 되나. 종목은 몇 개 지금 이미, 요즘 얘도 좋네. 캠트로닉스도 바닥에서 지금 잘 돌리네요. 이게 유리기판 관련주죠. 삼성발 유리기판 관련주. 유리기판도 오래 쉬었는데 요즘 보니까 토모큐브 드디어 빠진다. 진작에 빠졌어요. 4만원이 고점이네. 일단 종목도 찾아봅시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번 주는 지수를 크게 신경 얘도 괜찮은데 우양 HG 움직이네. 호가가 너무 얇은데 요즘 한택도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얘도 실적이 근데 얘도 거래가 왜 이렇게 적냐? 거래만 안 적으면 딱 좋은데.
그러게 오늘 바이오는 동향이 어떤가? 어우야, 인벤티지 랩이 오늘은 튀었고, 고바이오 랩 얘는 뭐 GLP-1 유사체 관련돼서 그 미국에 특허 등록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고, 조금 이제 쉬는 종목도 있고, 지노믹트린 이거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인벤티지 뭐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뭐. 인벤티지가 얘는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박스 그리다가 밑에 박스 돌파했잖아요. 밑에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구간 나와주면 베스트고요. 대략 이런 포인트 37,500원 8,000원 뭐 한 요정도 포인트 추후에 나와주면 들어가기 좋기는 해요. 지금 이제 4만원 초입이고, 올릭스 이거는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죠. 계속 올라왔고, 아이고 왜 내가 생각하는 로봇주는 안 빠지는 거야? 로봇주 같은 게 오늘 사기 좋거든요. 그냥 생각하던 게 있다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안 빠지고 있어. 그냥 그 비만 치료제 대장주는요 그냥 두 개예요. 펩트론하고 여기 D&D 파마텍 이거 두 개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뭡니까 메세라라고 얘네가 이제 그 경구용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한 그 회사 거기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고요. 펩트론은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대장이었죠. 일라이릴리 관련돼서. 참고로 일라이릴리도 지금 경구용 관련돼서 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아마 어제 주가 좋았었을 거예요. 볼까요? 일라이릴리가 어제 주가가 한 5.8%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빠진 거 다 회복을 했어요. 펩트론 뭐 그 관련주로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 어제 보니까 삼천당 제약도 뭐 리포트 하나 나왔던데, 삼천당 제약 이것도 매매하기에 나쁜 가격대는 아니네. 지금 보니까 좀 내려와 있어서 지금 한 단기로는 한 2, 3일 올랐는데, 한 3일 올랐네요. 근데 하루 정도 빠지면 딱 들어가면 딱 좋겠다. 저런 것도 단기 매매하기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정도 보고, 오늘 사실 아침에 지금 잠수함이 다 가렸는데 뭐 몇 가지 이슈가 또 있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미드만간 개발 소식도 있었고, 미드만간 개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발 분리막 그 감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감산 이슈가 또 있었어요. 이게 2차 전지가 바닥을 탈출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리튬 가격의 상승이었는데, 리튬 가격의 상승은 세계 최대의 리튬 강산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감산을 시작하니까, 즉 수요 공급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하니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리튬 관련주 올라오고 2차 전지 관련주 올라오다가 때마침 실적 시즌이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니 뭐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쉬고 있고 그거거든요. 슬슬 처음에 올라갈 때는 리튬 얘기만 나오고 있을 때였고, 실적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확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출발이 뭐예요? 결국은 중국발 감산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이제 분리막도 감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2차 전지는
그 소위 얘기하는 업황의 부진 구간인 캐즘 구간 이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기간이 원래 생각하던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상까지 봐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분리막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돼서 WCP 정도만, 근데 얘도 갭상승이 좀 있었어요. WCP,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인데 그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더라고요. 잠수함에 다 가렸어요, 지금. 잠수함 이슈에 다 이제 흡수돼가지고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오늘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갭상승에 딱 빠지는 게 사실은 조금은 더 별로거든요. 지수도 아무튼 그런 영향권 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저게 언제 저렇게 됐었냐? 가격 고민만 조금만 좀 해봅시다. 이게 참. 항상 가격이 문제니까. 잠깐만. 조금만 볼까? 잠깐, 어제 종목들은 어떻게 됐냐, 혹시? 네, 딱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가격대고, 플렉스. 딱 이것도 다 같은 가격이네?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톱으로 말고, 하이젠 RLM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도 만만하긴 하죠. 두산테스나 이런 거는 만만한 주식인데 좀 특징 있는 걸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사놔도 괜찮을 만한 주식들은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단기에 이거 하겠습니다. 옆에다 써놓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가격이 자, 지금 빠르게 타이핑을 했고요.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타이핑 하느라고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할게요. 예,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사면입니다, 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로봇주를, 그러니까 오늘 막 올라가는 뭐 잠수함 수소 따라가기보다는 사실 오늘 눌리고 있는 로봇주를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사는 게 제일 심플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내가 왜 보는 것만 안 빠지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는 안 빠지기는 해요. 그만큼 세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로봇주가 좀 강하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걸 한번 먼저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로봇주가 엔비디아 이슈가 이게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오늘 밤에 엔비디아에서 뭐 중대 발표를 뉴 브레인이라고 해서 중대 발표를 할 거다 발표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로봇 개발자용 개발 키트를 한 450만 원인가에 판다는 뭐 그런 그냥 내용이었습니다. 그 칩이 엄청 좋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월요일날 요게 아침에 소식이 있으면서 로봇 조금만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있었죠. 이거는 사실 주말에 있었던 건데 노란봉투법 이거는 사실은 주말에 있었던 이슈예요. 근데 오히려 장 중반에 이게 부각을 받아요. 왜냐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간다는 되게 기발한 생각이기는 한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막 시장이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흘러가면서 이런 식의 지금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됐어요. 주말에 나온 이슈고 이건 월요일에 나온 이슈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자동화 이거 같은 말이긴 한데 요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슈 때문에요. 이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고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는 스마트 팩토리 소형주들이 가다가 어제 오후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는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스몰 캡이 갔어요. 1,000원 미만에. 그러다가 장중에 현대차 이슈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어제 잠깐 드렸는데 현대차 하면 봐야 되는 스몰캡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SP 시스템스하고 푸른 기술 이거 두 개거든요. 이거 되게 어제 셌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제 장중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푸른 기술도 꿈틀꿈틀 되길래 보니까 근데 어제 그때는 현대차 이슈가 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현대차 이슈까지 붙으면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오늘은 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는 로보티즈고 원래 부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뭐 이렇죠. 자 이제 사면으로 넘어가면 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로 주목하는 휴머노이드로 주목하는 부품주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IM증권인가 거기에서 보고서로도 나왔었는데 휴머노이드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4개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 4개 기업이 어디냐? 휴머노이드 주목 기업 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이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사면, 나머지 하나가 현대차예요. 이 현대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뭐, 로보틱스 관련된 뭐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그게 이제 현대차 이슈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현대차를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현대차 뺍시다. 그러면 이렇게 3개 남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사면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얘가 보니까 차트가 이런 차트인데 제가 어제 얘를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게 저항자리라서 좀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3일째 버티고 있네요. 힘이 있어요. 이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거 저가까지 깨요. 일반인들이 여기서 손절 나갑니다. 기존 저점까지 이탈을 했네. 손절 받아먹고 올립니다. 올렸는데 기존 저항 라인 여기에요. 거래 싫고 저항 부딪혔으니까 보통은 탁 맞고
이렇게 빠지든 탁 맞고 이러다가 바로 빠지든 이게 빠진다고요 보통. 심지어 당일날 윗꼬리도 많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탁 맞고 이렇게 빠지는 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버티잖아요 지금 3일째나. 힘이 있는 건데 왜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수급에서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니 생판 관심 안 갔던 기관이 갑자기 어제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보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도 요 기관 수급이 어제 이제 들어온 걸 보고 나서 이제 로봇주 보려면 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로봇주 조정받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죠. 근데 얘는 안 빠지지만 힘이 세다. 오늘 저가가 13230이라서 오늘 저가까지 분할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예, 금일 저가까지. 뭐 리스크 관리할 만한 가격대도 그렇게 뭐 큰 차이 안 나죠. 저 가격은 어느 가격이냐면요, 이런 가격이에요. 이 자리. 12,500원이면 여기거든요. 네. 이런 자리들 깨지는 자리. 저기까지 깨지면 조금 위험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 한번 나머지 또 훑어봅시다. 지수는 뭐 계속 큰 변동은 없이 약간의 제자리 걸음. 미코는 안 빠지네. 바이오 오로노이 올라왔다. 인벤티지 계속 가네요. 와. 내가 이거 아까 하고 싶었는데. 우양 HCT 갔네, 이거. 제가 지금 두 개 고민하던 게 얘였어요. 우양 HC랑 사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왜 제가 안 했냐면요. 그 호가가 아까 보시지 않았나? 호가가 되게 얇았어요. 너무 호가가 얇아서. 갔네, 근데. 딴 거 보는 사이에 갔어요. 얘는 이제 한택이랑 비슷하거든요. 사업구조 자체가. 네, 요즘 한택이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우양 HC만 안 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또 상장한 시점도 비슷해요, 보면. 한택 우양 HC. 네, 쏴버렸군요. 한쪽 봐야지. 자,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뭐, 인벤 뭐 상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수는 여전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수급도 큰 변동은 없고, 오늘 지수 사인은 아침에 매수 사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밀었다가 다행히 보합까지는 올려놓은 상태. 즉, 횡보란 얘기입니다. 별 변동은, 추세는 없는 상태고, 수급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최근도 아니죠. 어제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좀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이렇게 가장 최근에. 코스닥은 가장 최근 수급은 아주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선물 뭐 1000계약이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미결제는 계속 내려오고 있네. 이 미결제가 내려온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미결제가 내려온다. 이거는 약간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선물 옵션에서 이제 미결제의 감소는 두 가지 의미를 띄어요. 상황에 따라. 첫 번째, 기존 물량의 청산이 많다는 이야기니, 이건 사실 기존 포지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기존 포지션에 청산분이 많다. 이거는 이제 지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추세 없이 횡보할 때,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다. 지수가 추세 없이 횡보할 때 미결제가 많이 감소를 해요.
왜? 기존, 이 미결제 감소는 기존 포지션, 매수든 매도든 상승으로 보는 입장이든 하락으로 보는 입장이든 얘네들이 기존 물량을 줄이고 있다. 주식으로 치면 내가 보유 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 팔고 나간다. 공매도를 친다. 둘 다 아니라,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산다 이것도 아니고, 즉 매수도 매도도 아닌, 애매한, 그냥 물량만 줄인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왜? 지수가 추세 없이 횡보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거예요. 동시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지금은 사실은 둘 다인 것 같아요. 지금 동시만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며칠 남긴 했는데, 동시만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결제가 빠르게 감소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만기가 진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지금 아직 2주일 앞이기는 하나, 벌써부터도 좀 그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 때마침 또 지수가 지금 추세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미결제가 여기 보면, 이 검은 선인데, 하루, 이틀, 3일째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미결제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요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조금 그래도 주식 공부를, 특히 파생까지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할 만한 내용이고, 네.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사실은 있는데,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도 배워가면 좋잖아요? 쉬운 내용.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네, 뭐, 지수 상황이라든지, 뭐, 맞든 틀리든 저의 생각 자체도 최대한 쉽게, 고수나 아니면 이제 주린이나 모두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파생이나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단어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조금 그런 장벽, 그런 허들은 있어요. 그거는 익숙해지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시면 되겠고, 검색기에 뜨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 검색기 네페스 한택. 네페스는 제가 이제 역시 어제 주르륵 얘기했던 스토리 중에 있던 종목이죠. 두산데스나 네페스, 솔브레인, 코미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들. S캠 뭐야 저거? 오, 이거 뭐야? 신규 상장주구나. 요 차트도 이쁘네요. 시총이 작겠다 근데. 작네. 아이고, 이 시총이 500억이다.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시총이 500억이네. 딱 회사 이름 보니까 무슨 화학 이쪽인 것 같은데, 케미칼 쪽 아닌가?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그냥 검색이 떠가지고. OLED 소재, 2차전지 소재 이쪽이네. 유기 소재 전문 기업. 시총이 너무 작아 근데. 이런 데서 보면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 눌림목 차트의 정석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이제 눌림목의 정석이에요. 참고로 이거 저희 회원방에서 최근에 샀다가 오늘 다 팔았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 코세스 이게 최근에 좀 이상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그 비슷한 업종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코세스, 라운텍,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사피엔 반도체 막 이런 애들. 그 결에서 또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유플렉스 이런 거. 어제 관심주로 얘기 드렸던. 근데 이제 코세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지. 이렇게 올랐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 별게 없어요.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좀 써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눌림목의 정의인데, 야, 이런 거는 원래 강의 자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눌림목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N자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N자형에 올라갔다고 내려온 요 포인트를 눌림목이라고 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실전에서 보면, 이제 이평 기준으로 보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 뭐 11선이니 21선이니 더 앞에는 이제 5일선도 있잖아요. 요런 눌림을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일선 눌림. 요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 균형표 상에 있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눌림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각자 보는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전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요. 그렇다고 이 평을 아예 무시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5일, 10일, 20일도 아니고 얘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먼저 한번 보면, 요 회색 선이 제가 얘기한 기준선이고요. 요 보라색이 11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 두 개가 겹치고 있는 요 라인이 21선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사다가 11선 눌림에 사야지 하면은 여기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1선 눌림에 사야지 하면 여기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나는 기준선 부근에 사야지 여기서 접근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보면 얘는 좀 특이한 게 여기 쌍바닥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보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보면 아, 기준선 지지가 되는구나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전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돌렸고, 그 다음날 빠졌어도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단봉 형태로 머물고 있잖아요. 아, 여기가 저점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날 일시적으로 또 빼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이거를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면 쌍바닥이 아마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이 찍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거 보고 샀어요. 여기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건데, 쌍바닥인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간 거. 이거 좀 특이 케이스예요. 기준선 지지되겠지 이게 아니라 쌍바닥까지 확인하고 들어간 거라, 아, 이건 무조건 올라온다고는 봤어요. 단타치긴 좋았다 이런 거는. 지금은 그냥 진행형인데 이제 21선 막혀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위로도 열려 있고, 지금 자리부터는 여기 11선부터는 밑으로도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둘 다 열려 있는 자리라서 조금 애매한데, 얘가 제가 알고 있기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 회사는 그 원래 몇몇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들은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하고 8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부합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 안 하다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하는 기업들은 1년 동안 그렇게 유예되거든요. 얘가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실적 리스크가 오히려 싫어서, 뭐 그게 거꾸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좀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매매를 그렇게 하고 나온 거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얘를 얘기를 한 건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이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딴 게 아니라 이 포인트. 제가 어제도 사실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저희가 최근에 들고 있었고, 이제 오늘 오전에 팔았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1번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 뒤에 하시는 분은 그 9988인가? 8899인가? 그게 뭔 뜻이에요? 9988은? 그런 것도 하시고, 저기 점심에 경락이 형은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던데. 이해되시죠? 제가 종목도 최대한 엄선해서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 저 양반은 저 자리를 자꾸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몇 번 이제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수가 있게 돼요. 특히 단기 매매할 종목 고르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기 매매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저의 예를 들어서 단기 종목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타 칠 종목 어떻게 고르나에 대한 방법론인데, 저는 이렇게 골라요. 저는 어떻게 고르냐면 몇 가지 방법 툴이 있죠. 뭐 세 개만 굳이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일단 거래 들어오는 애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날 이슈되는 섹터에서 고르죠. 당연히. 이거는 아침에 잘 봐야 돼요. 초장에 9시부터 9시 30분이 중요한데, 초장에 봐야 되거든요. 그날 이슈가 되는 섹터가 있어요. 가끔은 오전, 오후가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오후장 또 시작할 때 뭐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가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랜덤워크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상황들까지 종합해서 아침에 이슈가 되는 섹터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르던가, 혹은 이제 단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 이거는 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시세가 급변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툴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이건 1분 단위로 시세가 급증하는 종목, 당연히 시세가 급증하면서 거래가 막 붙고 하겠죠. 이런 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블루엠텍 이런 거 거래 들어오고, 대한광통신, 에코는 뭔데 상한가냐? 네. 인벤티지 거의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에코도 급등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보는 거,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검색기 쓰는 거예요. 검색기를 한 3-4개 정도, 적합해 보이는 검색기로 돌리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은 검색기 돌리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거 보면서도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대부분 차트로 고르는데, 차트에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잖아요. 저는 눌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눌림을 선호해요. 저는 눌림을 좀 선호하는 게, 눌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완전 스켈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단타도 스캘핑이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 있잖아요. 더 짧게 가는 게 있고, 단타는 단타인데 뭐 며칠 또 볼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가지면서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켈의 영역으로 가면 눌림이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근데 스켈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의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눌림이 맞죠.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더 맞다라고 느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맞다라고 느껴요, 저는. 뭐 돌파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명확한 규칙들은 각자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예를 들면 나 오늘 매매 안 할 거야, 나 오늘 오후장에 매매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일 살 거를 미리 좀 대비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미리 좀 찾아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꽤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도 또 장 끝나고 봐놨고 뭐 해서. 제가 아까 관심주로 드린 사면은 눌림목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꼭 눌림을 선호한 거지, 그것도 있어요. 돌파도 있습니다. 혹은 버티기 들어가 있는 종목. 얘는 버티기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면은 지금. 버티기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저항 자리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좋게 보는 거고. 진짜. 이거 원래 하루에 하나씩만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대본 없이 하는 거 원래 좋아해서, 그냥 제 PT도 준비 안 하잖아요. 저는 PT 준비하는 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보다는 좀 날 것으로 하는 게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쭈루루루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수급이 가는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게 맞지,
다 정해놓고 교육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지금은 리얼타임 시장이 돌아가는 타임이니까 PT는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준비성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준비 안 하는 겁니다. PT 제가 보여드리려면 원 없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셨죠? 자, 일단 지금 선물은 보합부근, 선물은 보합부근이고 수급은 뭐 여전히 그냥 그렇고, 네, 지수도 그냥 횡보하고 있고, 섹터만 움직이는 시장, 종목들만 움직이는 개별 종목. 이제 시장은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실적이 좀 맞기는 한데 사실 몰라요. 저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얼마를 발표할 거며 가이던스를 얼마를 제시하고 거기에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알 수는 없는데 반도체도 보기는 봐야죠. 지금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볼 게 너무 많다. 네. 볼 게 많아요. 고바이오 상한가, 인벤티지도 거의 상. 이건 뭐 뉴스가 나왔나요? 인벤티지? 경구용 여긴 저희가 왠지 매매한 종목들인데 이 미코는 다 팔았으니까. 아, 이거는 뭐냐면 이게 4월 5 아이고 이거 씨. 이건 4월, 5월, 6월, 7월, 8월에 저희가 매매한 종목이에요. 미코랑 코세스는 사실 오늘 익절을 다 나갔던 종목들이고,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공부를 해놨어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저장을 안 해놓으면 까먹어요.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언제 했었는지도 까먹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매매한 것들을 그냥 펼쳐놓고 보거든요. 매매한 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죠. 매매한 것 중에서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토모큐브 이런 거잖아요. 날라갔잖아요. 아, 미코는 좀 급락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다시 사야 되는데. 좀 급락 좀 하지. 미코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이씨. 신규 종목들은 뭐 각자 방식이 있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 있죠. 저는 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피 이후에 ETF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피 이렇게 그래피. 그래서 이렇게 상장한 순서대로 이렇게 저는 정렬을 보통 해놔요.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최근에는 뭐 GFC 생명과학이라든지 오늘 G2G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SN시스 이거는 조선 기자재라서 오늘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하나 또 팁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아, 너무 뭘 많이 얘기해주는 신규 상장 종목 매매 팁. 매매 왜 이렇게 보이네. 매매 팁 1번 첫날 이건 예전부터 많이 얘기 들은 기록하는 고점과 저점에 선을 걸어. 이거는 이제 지지 저항 활용. 2번 그래도 공모가는 정도는 알아둬라. 3번 1, 3, 6개월은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 조심해라. 체크 필요. 이건 체크도 해야겠죠.
맞아, 여기 4번까지 있네. 마지막 4번. 그 신규 상장한 종목이 최소한 어느 업종인지는 알아두자. 요겁니다, 요거 신규 상장 종목은 요렇게만 하면은 돼요. 이 4번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싶어서 이게 구구절절 타이핑을 한 건데, 왜냐면 그 어떤 업종이 부각될 때 신규 상장한 종목이 단기로는 탄력이 있어요. 네. 어떤 업종이 부각이 막 돼. 뭐 조선이 부각이 막 돼. 그러면 조선이나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 혹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으면 그쪽은 매기가 붙어요. 꽤 높은 확률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보면 에센시스가 그래요. 이거 조선 기자재일 겁니다. 보면 뭐 파워솔루션, 에코솔루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MRO 솔루션, 유지보수, 조선 유지보수 솔루션 기자재 전문 기업이죠. 이건 사실 뭐 큰 딥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중업 여기서도 뭐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걸 알아뒀으면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조선이 막 움직이는데 어제 오늘 심지어 얘는 어제도 움직였어요. 어제도 심지어.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놓으시면 매매하기 편합니다. 최근에 뭐 LNG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거 S&T 에너지 그리고 BHI 이런 게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얘네의 특징은 원전 플러스 LNG거든요. 원전 플러스 LNG. 또 LNG 영역에 있는 신규 상장주가 뭐가 있냐면 한택, 우양 HC 이거 두 개예요. 우양 HC는 심지어 바닥권에 있었고 한택은 얘도 신고가가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탄력이 있다. 원일 TNI 오늘 잠수함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침에 2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규 상장주에서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단기 매매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NRB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조금 먹고 그냥 팔았거든요. 움직임이 너무 별로라서 이때. 그럼 이때 저희가 왜 매매를 했었냐면 얘가 그거예요. 모듈러 주택 만드는 회사. 모듈러 주택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테마가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 8월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재건 관련된 이제 뭐 푸틴과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젤렌스키도 만나고 이런 회담 일정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저는 뭐 딴 거 말고 그냥 NRB를 매매했어요 그 당시. 근데 이때는 참 공교롭게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이때는 제 기억엔 SY 스택이 제일 셌을 겁니다. 원래 기존 대장주인. 그래서 8월 초. 그래서 이런 특히 조금 테마성이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테마가 붙을 때 그 종목이 갑니다. 보통. 가장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얼마 전에 요 에르코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거 올해 4월 달에 폭등했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테마로 폭등했죠. 결국은 저출산 테마로. 다른 저출산보다 에르코스가 제일 셌어요. 얘가 뭐 어마어마한 그쪽에서 수혜를 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신규 상장주에서 특정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신규 상장주에 그런 테마 종목이 있으면 움직임이 탄력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최소한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아셨죠? 이게 1시간 반짜리 방송이라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온갖 얘기들을 다 해버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면은 뭐 그냥 저냥 하고 있네요. 13,600원대네 지금. 오름 테라피틱도 26,000원 초반이 바닥인 것 같고, 뮤프렉스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시장은 좀 어수선한데 관심주들 위치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제 11시 반부터 아마 이제 제 뒤에 그 9988 김동엽 형님이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7분이죠? 27분인데, 한 3분 동안 이제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풀샷 잡아놓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시던데, 지금 화질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캠을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걸까봐 조금 비싼 고가의 캠도 지금 주문을 해놨고, 뭐 어디서 빛이 새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가림막 설치 다 해놨고요, 지금. 뒤에 이거 녹색 요거 있잖아요. 녹색 그것도 당연히 해놨고. 근데 화질이 이러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야? 아무튼 설정을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아무튼 제가 이게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근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뭔가 설정이 다 초기화가 돼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제 그만 하려고 할 때 시청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해서 뒷분한테 참 죄송함을 느끼게 되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일차지만 간간히 이제 많게는 2개, 적게는 안 주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0개에서 2개까지 제가 이제 관심주라는 형태로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대까지만 해서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나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 혹은 향후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 지금 제 생각은 9월 첫째 주까지는 지수 방향성 없다잖아요. 향후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제가 원래 생각하거나 알고 있던 팁들을, 왜냐면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뭘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한 달만 들어도 제가 갖고 있던 온갖 잡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습득을 하게 되실 거라, 매매 관련돼서는.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조금 화질이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건 조만간 수정이 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어떤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통을 요 뒤에 있는 김동엽 형님한테 넘기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